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신 적 있으시죠? 무릎이 옥신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가 아픈데 병원에선 나이 드니까 그렇다는 말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만성염증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깊은 곳에서 염증이 조롱이 타오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을 막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뇌세포까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20년간 추적한 결과 치매, 당뇨병, 심장병, 암 이 모든 심각한 질병의 출발점이 바로 만성염증이었어요.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10년 내 중증 질환 발병률이 무려 3배 이상 높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아니,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 하나로, 그리고 여기에 이것 하나만 더하면 몸속 염증을 잡을 수 있어요. 병원 약보다 더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고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혈관 건강 회복하고 관절 통증 줄이고 만성 염증 잡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28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세훈입니다. 어머니가 관절염과 당뇨병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만성염증을 평생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분을 만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약 먹기 싫어. 다른 방법 없나요? 약보다 더 안전하고 부작용 없고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생강입니다. 근데 그냥 생강차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것 하나만 더하면 효과가 2배로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모든 증상들, 무릎 통증, 소화불량, 지속적인 피로감 이것들의 진짜 뿌리가 뭔지 아셔야 해요. 뿌리를 모르고 증상만 치료하면 또다시 재발하거든요. 그 뿌리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여러분, 만성염증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불이 난 건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상태예요. 보통 염증은 몸을 치유하려고 생기는 거거든요. 손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잖아요. 그게 염증이에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고 사라지죠. 이걸 급성염증이라고 해요. 근데 만성염증은 완전히 달라요.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데 몸속 깊은 곳에서 계속 불씨가 살아있어요. 혈관 안쪽 벽을 조금씩 태우고 관절 연골을 녹이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점이에요. 급성염증은 아프니까 바로 알 수 있는데 만성염증은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거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만성염증이 있는 60대 이상 분들을 10년간 추적했더니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4배 높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3배, 치매 위험은 2.5배나 높았어요. 예, 그럴까요? 염증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결국 터지는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땐 염증이 생겨도 면역세포가 빠르게 진압해요. 근데 60대, 70대 되시면 면역 시스템이 느려져서 작은 염증도 오래 지속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데 이 내장 지방이 바로 염증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나와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하고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염증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면 CRP 수치라는 게 나옵니다. C반응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염증이 있으면 올라가는 수치예요. 정상은 0.4 이하인데요. 0.3에서 1.0이면 경계 단계입니다. 아직 심각하진 않지만 주의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1.0 넘으면 만성 염증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해요. 특히 3.0 이상이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대부분 병원에서 이 수치가 조금 높아도 경과 관찰하세요라고만 하거든요. 약을 주지도 않고 구체적인 방법도 안 알려주고. 예, 그럴까요? 염증 수치가 3.0, 5.0처럼 매우 높으면 그때는 항염증제를 처방해요. 근데 0.5, 0.8, 1.2 정도면 아직 약 먹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염증은 계속 쌓이고 혈관은 점점 막히고 관절은 더 망가지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약을 먹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방치하긴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음식으로 염증 관리하기입니다. 여러분 생강 드셔보셨죠? 생강은 예로부터 자연의 소방수라고 불렸어요.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은 냉기를 몰아내고 피를 맑게 하며 오장을 따뜻하게 한다. 요즘 말로 하면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생강의 효능을 정밀하게 분석했는데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슈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진저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데 염증을 일으키는 COX-2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 쉽게 말하면 소염진통제처럼 작용하는 거죠. 슈가올은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시킬 때 생기는 성분인데 이건 진저롤보다 항염 효과가 더 강해요.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 실제로 하버드 연구에서 생강을 하루 2g씩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CRP 염증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어요.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강 섭취 후 무릎 통증이 40% 줄어들었고 관절 강직도가 개선됐습니다. 심지어 암 환자들의 화학요법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생강이 단순히 소화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전신 염증을 잡는 강력한 천연 약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분들이 생강을 잘못 드시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72세 되시는 한 어르신이 오셨어. 선생님, 저 생강차 매일 끓여 마시는데 예 속이 쓰려요? 오히려 이가 더 불편해진 것 같아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생강을 물에 넣고 30분씩 팔팔 끓이셨대요. 심지어 생강을 두툼하게 썰어서 넣으셨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생강은 절대 끓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80도 이상에서 파괴되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휘발성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오래 끓이면 매운 성분만 과도하게 우러나와서 이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게다가 생강을 두껍게 썰면 표면적이 작아서 유효 성분이 거의 우러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생강은 끓이는 게 아니라 우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 아주 얇게 썰어야 해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죠. 그 어르신이 방법을 바꾸고 나서 2주 뒤에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선생님, 속도 편하고 아침에 몸도 가볍고 소화도 잘 돼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생강차의 힘입니다. 같은 생강인데 방법만 바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생강차를 어떻게 우려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한의학 고정과 현대 영양학 연구를 결합해서 만든 황금 레시피예요. 실제로 제가 매일 아침 이 방법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첫째, 물을 먼저 팔팔 끓입니다. 냄비나 주전자에 물 250ml 정도 넣고 센 불로 끓이세요. 둘째, 불을 끄고 약 3분 정도 식혀요. 온도가 80도 이하로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온도계가 없어도 괜찮아요. 불 끄고 3분만 기다리시면 딱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셋째, 생강을 준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생강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칼로 아주 얇게 썰어요. 손톱 두께만큼요. 왜 얇게 써냐면 표면적이 넓어야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오거든요. 생강 4조각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적일 수 있어. 넷째, 식힌 물에 생강을 넣고 10분만 우려냅니다. 절대 다시 끓이지 마세요. 그냥 뚜껑 덮고 10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10분이 지나면 생강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물이 옅은 노란색으로 변해요. 향도 은은하게 올라오고. 다섯째, 생강 조각을 건져내고 마시기 직전에 꿀을 티스푼 반 정도 넣으세요. 꿀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목도 편하고 꿀의 항균 효과까지 더해져요. 단, 당뇨 있으신 분은 꿀을 빼셔도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처음엔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5분이면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강만으로는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이것 하나만 더하면 염증 감소 효과가 2배로 뛰어올라요. 그게 뭐냐고? 바로 계피입니다. 생강과 계피는 천생연분이에요. 왜냐하면 생강은 몸속의 불씨를 만드는 약이고 계피는 그 불씨를 전신으로 퍼지게 하는 약이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이 난로라면 계피는 선풍기예요. 난로만 있으면 한 곳만 따뜻한데 선풍기가 바람을 돌리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잖아요. 계피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혈관을 열어주고 혈류를 활성화시켜서 생강의 성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게 만드는 겁니다. 계피 속에는 신라믹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 성분이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도쿠 연구팀이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어. 생강만 섭취한 그룹보다 생강과 계피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염증 감소 효과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혈압도 평균 8순주 밀리미터 낮아졌고 공복 혈당도 15mg DL 개선됐어. 덴마크의 한 연구에서는 계피가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 계피는 혈맥을 통하게 하고 냉증을 없애며 정신을 맑게 한다. 옛날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속이 쓰릴 수 있어. 계피는 성질이 뜨거워서 과하면 열독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컵 한 잔 기준으로 생강 4조각 계피 한쪽이에요. 계피 한쪽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에요. 계피 스틱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조각이면 됩니다. 만약에 대량으로 끓이신다면 생강 30g에 계피 3g, 즉 10대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딱 맞아요. 속이 따뜻하면서도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 제가 수백 명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면서 찾아낸 최적의 비율입니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계피를 절반으로 줄이시면 되고 반대로 손발이 많이 차신 분들은 계피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또 하나 중요한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강을 꿀에 재워두고 드세요. 생강청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고 한 스푼씩 떠 먹는 거죠. 언뜻 보면 편리하고 좋아 보이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어. 첫째, 생강의 히발성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날아가 버려요. 진저롤 같은 유효 성분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거든요. 일주일만 지나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둘째, 꿀이 너무 많으면 당 부하가 커져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요. 생강청 한 스푼에 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설탕 두세 스푼이랑 비슷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좋지 않아요. 셋째,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물론 꿀 자체는 항균 작용이 있지만 생강에서 나온 수분 때문에 당도가 희석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차는 가급적 그때그때 바로 우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신선할 때 마셔야 약효도 최대로 나오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만들어 두고 싶으시면 생강과 계피를 우린 물만 냉장 보관하세요. 이틀 안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분 중에 73세 되시는 김순자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걸음걸이부터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의자에 앉으실 때도 아이고 하시면서 천천히 앉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이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밥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트림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얼굴도 창백하셨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어.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CRP 수치가 1.1였어. 염증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내시경도 해봤는데 만성 이암 소견이 나왔고 이벽이 전체적으로 붉게 부어 있었어. 약을 처방해드렸는데 한 달 먹고도 증상이 크게 나아지질 않으셨어.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선생님, 약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조금 나은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불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약 드시면서 생강 계피차도 함께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식전에 한 잔씩요. 이게 염증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황금 비율 알려드렸죠? 생강 내 조각계피 한쪽 우려내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드렸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냥 차 아니에요? 그런데 2주 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이셨어. 얼굴에도 활색이 돌고, 선생님, 이게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속이 편하고 더부룩한 게 많이 줄었어. 몸도 따뜻하고 무릎도 덜 아파요. 한 달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CRP 수치가 0.7로 떨어졌어요. 이암 증상도 많이 개선됐고 소화도 훨씬 잘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뒤에는 0.4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죠.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 얼굴의 활색도 돌고 피로감도 확 줄어드셨어. 최근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선생님, 제가 요즘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 많이 해요. 생강 계피차 꼭 마시라고. 제 친구 중에 한 분도 저 따라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분도 무릎이 좋아졌대요. 또 한 분 말씀드릴게요. 75세 되시는 남자 어르신이셨어. 이분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요. 종아리가 뒤틀리는데 정말 아파요. 밤에 두세 번씩 깨니까 낮에는 피곤하고 머리도 멍하고 표정도 많이 지쳐 보이셨어. 다리 쥐는 보통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미네랄 부족 또는 혈관에 염증이 있을 때 많이 생기거든요. 혈액 검사해 보니 역시 염증 수치가 1.5로 높았고 혈류 속도도 느렸어. 마그네슘 수치도 좀 낮았고 마그네슘 영양제랑 함께 생강 계피차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2번 드셔보세요. 특히 자기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
일주일 만에 다리 쥐가 사라지신 거예요. 전화로 연락이 왔어.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틀째부터 쥐가 안 나더라고. 지금은 푹 자고 일어나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한 달 뒤 재검사에서 염증 수치도 0.9로 떨어지고 혈류 속도도 개선됐어.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 계피차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몇 달 전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선생님, 요즘 산책도 30분씩 하는데 다리가 가볍고 좋아요. 예전엔 10분만 걸어도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강 계피차의 힘이에요. 약이 아니라 음식인데 효과는 약만큼 확실합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 안전하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손발 냉증이 줄어듭니다. 생강과 계피가 혈관을 열어주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서 손발끝까지 따뜻해져요. 특히 겨울에 효과가 확실해요. 둘째, 다리 저림과 쥐가 줄어들어. 혈류가 좋아지면서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거든요. 말초 신경 기능도 개선됩니다. 셋째, 이장이 편해집니다. 생강이 유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서 소화가 잘 돼요. 이람이 있는 분들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세요. 넷째, 관절통과 근육통이 완화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서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이 덜해져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섯째, 염증 수치가 감소해요. CRP 수치가 낮아지면서 혈관 건강,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어. 여섯째, 혈액 흐름이 개선됩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이 맑아지고 혈소판 응집이 줄어들어서 혈전 위험도 낮아져요. 일곱째, 식후 졸림이 줄어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서 식곤증이 덜해요. 오후에도 정신이 맑아집니다. 여덟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생강과 계피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세포 기능이 좋아져요. 감기도 덜 걸리고. 아홉째, 피부가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안색이 밝아지고 건조함도 줄어들어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하실 수 있어. 선생님, 그럼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전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도 잘 되고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게 유지돼요. 소화도 촉진되고 하루에 한두 잔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한 잔, 저녁 식전에 한 잔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이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먹고 안 먹고 하시면 효과가 없어. 최소 3개월은 매일 드셔야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저도 2년째 매일 아침 마시고 있는데 요즘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피로감도 많이 줄었고. 여기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궤양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세요. 생강이 유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처음엔 생강을 2조각만 넣어서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불편하면 중단하세요. 둘째, 혈압약이나 혈당약 드시는 분도 주의하세요. 생강과 계피가 혈압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 효과가 겹칠 수 있어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은 피하세요. 생강이 자궁을 자극할 수 있어 특히 임신 초기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넷째, 몸에 열이 많은 분은 계피를 적게 넣으세요. 얼굴이 쉽게 달아오르거나 입이 자주 마르거나 밤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은 계피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다섯째, 수술 예정이신 분은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세요.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여섯째, 담석이 있으신 분도 주의하세요.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석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니시면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성염증은 눈에 안 보이지만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방치하면 당뇨,
심장병, 뇌졸중,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생강 계피차 한 잔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기억하세요. 생강은 끓이는 게 아니라 우려내는 거. 물 끓이고 3분 식혀서 80도 이하로 만들고 그 물에 얇게 썬 생강 넣고 10분만 우리면 됩니다. 그리고 계피를 반드시 함께 넣어야 효과가 완성된다는 거. 황금 비율은 생강 4조각에 계피 1쪽. 매일 아침 한 잔 3개월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처음엔 별 차이 못 느끼실 수도 있어. 근데 2주 한 달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관절도 편해지고 피로도 덜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가 새 출발이에요. 나이 때문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